혹시 국세청에서 온 서신을 받아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아마 경험이 있으신 분들이 많이 있으실 겁니다. 좋은 일이건 굳은 일이건 국세청으로부터 서신을 받게 되면 일단 무슨 일인지 파악이 될 때까지 유쾌하지 않은 긴장의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그중에는 감사의 통지서가 있을 수도 있고 단순한 정보를 알려주는 간단한 서신일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보낸 이가 국세청일 경우에 긴장하게 됩니다. 오늘은 국세청으로부터 온 서신에 대해서 우리가 알고 있어야 할 몇 가지를 함께 생각해 볼까 합니다. 첫 번째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아주 간단한 처리를 요구하는 서신일 수 있습니다. 매년 국세청에서는 수백만 통의 서신을 납세자들에게 발송합니다. 이런 모든 국세청 서신이 우리가 걱정하고 염려해야 할 것은 아닙니다. 많은 서신이 단순 정보 제공 수준의 서신일 경우가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면 소득세 신고서에 깜빡 잊고 서명을 하지 않고 발송했을 경우에는 국세청에서 동봉된 서류에 서명을 해서 보내달라는 서신을 납세자에게 발송합니다. 이런 경우에는 단순히 서명해서 반송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출한 서류에 실수로 스케줄 한 장을 빠뜨렸다면 사본을 어태치해서 보내면 됩니다. 이와 같은 경우는 아주 간단히 처리할 수 있겠지요. 두 번째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추가 세금 납부 또는 체납 세금 납부 통지서입니다. 작은 소득의 누락 또는 세금 계산의 실수로 인해서 추가로 세금을 납부하라는 통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통지서에 있는 금액을 동의하시면 해당 금액을 납부하시면 됩니다. 그러나 동의하지 않으실 경우에는 그 이유와 관련 자료를 보내서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체납세금이 있을 경우 체납세금이 납부하실 수 있는 규모이면 해당 금액을 납부하시면 해결됩니다. 그러나 혹시 체납세금이 감당하기 어려울 경우에는 분할 납부 신청을 하거나 체납세금 금액을 조정하기 위한 오퍼링 콤프로마이즈를 시도할 수도 있습니다. 재산이 없고 현재 또는 미래 소득이 발생할 가능성이 없을 경우에는 체납세금 조정 성공률이 대단히 높기 때문에 포기하지 마시고 꼭 시도해 보실 것을 권장드립니다. 세 번째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이미 신고한 세금 보고서에 오류가 발생해서 정정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소셜 번호가 맞지 않는다거나 부양가족을 이중으로 신청했다거나 해서 추가 정보를 요청하는 서신입니다. 그리고 소득 또는 공제 신청에 잘못된 양식을 사용했거나 잘못 계산해서 금액이 맞지 않을 경우에도 서신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런 서신은 비교적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어서 이해하기 쉽기 때문에 서신이 안내하는 대로만 조치하시면 쉽게 해결됩니다. 네 번째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소득 누락에 대한 통보입니다. 많이 발생하는 사례는 이자 소득, 갬블 소득, 1년에 한두 번 발생한 커미션 소득과 같은 비정기적으로 발생되는 소득들을 누락한 것에 대한 확인을 하려는 서신인 것입니다. 특히 1099 폼과 내가 보고한 소득 금액이 맞지 않을 경우에는 거의 100% 서신을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런 경우는 소득이 누락된 것이 맞는지 확인해보고 금액이 작을 경우는 바로 세금을 내고 정리하는 것이 가장 빠른 방법입니다. 하지만 금액이 클 경우에는 전문가와 상의를 한 후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끝으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세무감사 통보입니다. 연방국세청 IRS에서는 세무감사 통보를 전화나 이메일로 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서면으로 통지서를 보냅니다. 세무감사 통지서의 경우는 보통 세 가지로 나누어 분류할 수 있는데, 첫째는 correspondence audit 또는 letter audit이라고도 합니다. 둘째는 office audit, 그리고 끝으로는 field audit,
이렇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이 세 가지 형태의 세무감사 통지서에 대해서는 세무감사 통지서 편에서 제가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외에도 다양한 사례가 있겠지만 대표적인 경우를 살펴보았습니다. 중요한 것은 어떤 경우라도 국세청과 일을 하실 때에는 담당자의 이름 그리고 주고받은 대화와 서면 내용을 잘 정리해서 보관하는 일을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